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영농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 실제소득의 2년치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3년간 소득 평균 산정이 농가에 유리한 건 아닌데다 영세소농이 3년치 소득을 직접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의 산출 기준을 바꾸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영농손실보상제는 농지가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 같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더 이상 농업을 못하게 되는 데 대한 농가 손실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농가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도별로 연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따져보는 겁니다. 도별 작목별로 손실보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 표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의 2년분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만약 농가가 이 표보다 실제로 수입이 더 많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제까지는 입증한 실제 소득의 2년분을 농가에 보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11일 개정 공포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이 실제 소득이 직전 3년 평균의 실제 소득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풍작이나 흉작에 따라 연도별 보상액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막고 기존 도별 작목별 농업 손실보상금과 산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2년치가 만약에 연속 충년이 났어요. 그러면은 너무 피해가 큰 거잖아요. 평균을 잡는 시기 자체가 조금이면은 평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한 해 한 해 바뀌는 게 불합리하니까 3년치의 통계치로 바꾼다. 농업계는 직전 3년치 실제소득 평균이 농가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손실보상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실제로 이것이 농가에게 유불리가 다를 것 같아요. 각자가. 가능하면 높은 가격으로 3년 중에 소득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 훨씬 농민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농민단체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과 거래하지 않는 영세소농은 3년치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농산물 유통 특성상 도매시장, 공판장, 지역 농업축협 등의 납품하는 일부 농업인을 제외하곤 매출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영세 소농 중심의 국내 농업 구조상 3년치 실제 소득을 직접 입증하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농연은 영농보상 산출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 소농들이 매출 전표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실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 영농인의 권리는 한층 보호됩니다. 기존 조항에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영농 손실액을 농지 소유자에게 보상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개정 시행규칙에선 이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농의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4일마다 한 곳꼴로 확진 농장이 추가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오리 밀집 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어나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가 3곳 더 추가됐고 14일 고병원성 AI 의심 농가가 한 곳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남 영암군 유경오리 농가 2곳과 경기 김포시 산란계 농가 1곳이며 14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전북 임실군 유경종계 농가 1곳입니다. 이에 13일 기준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모두 13곳입니다. 첫 확진 농장이 나온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18일간 1.4일에 한 곳꼴로 확진 농가가 나온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한층 긴장감을 높인 채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에서 13일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가금 농가들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농장 내 장비 청소 및 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수요일날마다 이제 방역은 하지만 그 이외에도 더 한다든가 또 석회를 그냥 도포를 많이 해가지고 출입 차량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을 막고 있고 농가들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문제는 13일 영암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농가는 지난 9일 전남 나주시 확진 농가를 드나든 차량 동선에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농장 간 수평 전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는 만큼 아직 해당 축산 차량이 전파의 매개라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또 확진 사례 중 과반이 오리 사육 밀집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 농가 13곳 가운데 8곳이 오리 농장입니다. 해당 농가들은 모두 전북도와 전남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육 오리의 77%가 밀집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증상 감염이 많은 동물이 오리여서 오리가 눈에 띄는 경우에 이미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리가 발생했을 때는 더 긴장을 하는 거고요. 철새 유입 시기의 초입인데도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과 농가들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금 농가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체적인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살처분 대상 농가들은 생계마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는 14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 농가들을 위한 경영 지원과 금융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협은 우선 전체 가금 농가 중 비계열화 농가 2,900곳을 대상으로 생석회 도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며 살처분 농가와 인근 농가에 생석회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기준 오리 농가 41곳을 대상으로 86만 3천 마리를 살처분했고 육개와 산란계 농가 40곳을 대상으로 331만 9천 마리, 메추리 농가 6곳을 대상으로 168만 3천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살처분 대상 농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협이 농가 경영 안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농협은 이번 조치로 가금 농장 주변에 생석회가 도포됨으로써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확진 농가 및 주변 농가에 방역 물품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 전 계열사가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농가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무이자 지원하고 영농5대 특별 저리 대출을 농가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신규 대출 저리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1.6%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협생명도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부활 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주요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대대적인 행사 등을 실시해 가금 농가의 소득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AI가 지금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농가들 피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제 범농협 차원에서 어쨌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한편 농협은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하천 소류지를 추가로 소독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NH방역지원단 및 광역방제기, 드론, 무인 헬기 등 가용 자원을 250대 이상 동원해 소독 작업을 총력 지원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과 예찰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월동한 병원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농가와 각 지자체에도 월동기 방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수재 기자입니다. 과수 한 그루에만 발병해도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수화상병 분과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원인균은 월동한 병원균으로 분석됐습니다. 겨울철 숨어있던 병원균이 다시 활동하면서 곤충, 비바람, 감염된 묘목 등을 통해 인근 과수원으로 확산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병원균이 살아남았다가 봄철에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발생했다고 판단을. 올해 이 대부분은 초기 증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과수원에서는 발생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의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만큼 월동기 예방, 예찰 활동을 강화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월동기 과수화상병 병원균의 잠복 의심처인 궤양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은 전지, 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하게 제거한 뒤 약재를 도포해야 합니다. 특히 전정 시에는 궤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궤양 부위에서 3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지, 전정 작업 시에는 작업 도구를 일반 락스 희석액에 10초 이상 담그는 등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봄에 개학이 때 개항을 통해서 과수화상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내년도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지, 전정 작업을 통해서 깨끗이 제거하고 약재를 도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6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 함께 월동기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온라인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예방, 예찰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과수화상병 관련 예방대책 교육,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촌에서 일정 기간 영농 체험을 해보고 이주하는 것이 귀농귀촌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훨씬 적은 주거비와 교육료로 부담도 한결 낮췄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연한 귀농귀촌, 일정 기간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전라북도는 내년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임시 거주시설 조성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이 있습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은 지원자에게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임대해주고 영농 교육까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고 1인 가구도 가능합니다. 귀농귀촌의 걸림돌인 주거와 영농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실제로 이를 통한 농촌 정착률이 매년 70%가 넘습니다. 보통 한 10가구 정도 집단화가 돼 있어요. 사용료, 교육료 해서 한 25만 원 정도 한 달에 평균. 농기교육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작물,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면 그 작물에서 1년간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영농교육도 하고 있고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은 현재 익산, 남원 등 7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에 정읍과 김제 등 4개 시군에 5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남에서 한 달 살기 사업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원자가 30개의 도내 농어촌 마을에서 최대 60일간 생활할 수 있고 귀농교육도 받을 수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산과 부여에서 영농교육을 비롯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경북에서 미리 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경북 지자체에서 체류하며 영농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막연한 귀농귀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각종 체험 지원 사업이 농촌 인구 유입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시간입니다. 낙농가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우유를 생산하는 착유 과정일 텐데요. 로봇 착유기를 도입해 일손을 크게 줄이고 젖소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얻는 스마트 목장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0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는 경기 포천시의 한 목장. 젖을 짜야 할 시간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먹으려는 소가 배합사료통에 다가서면 착유기가 즉시 젖소의 몸을 소독하고 레이저로 위치를 찾아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10분가량 걸리는 착유가 끝나고 나면 기계 소독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면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됩니다. 이 농장을 37년째 운영하는 김기태 대표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로봇 착유기를 2대 도입했습니다. 김 대표는 매일 고정적으로 하던 착유에서 해방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농장에 나와 젖을 짜야 했지만 이제는 오전에 잠깐 농장에 나와 사료를 주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내까지 총 3명이 관리하던 농장을 지금은 김 대표 혼자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새벽 한 4시 반 되면 일어나갖고 1년 365일 그 착유하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쉬지도 않고 했는데 로봇 착유기 놓고 나서는 잠깐 좀 시간 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면 끝나게 되더라고. 우유 생산량도 기존보다 10에서 15% 증가해 연간 800여 톤에 이릅니다. 설비 도입 이전에는 착유 횟수가 하루 2번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젖소들이 자유롭게 하루 2번에서 5번씩 젖을 짜면서 전체 평균 3.3회로 착유 횟수가 늘었습니다. 우유 생산에 사람의 개입이 적어지자 젖소들의 스트레스가 줄어 도태율도 감소했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착유에서 해방되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착유기를 놨는데 그 이상으로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소가 편안해 하니까 그 좀 도태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유량도 늘고. 젖소 건강과 유질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통합 관리 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디서든 꼼꼼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젖소 목에 부착된 센서와 뱃속에 든 감지기가 개체별 체온과 활동량뿐 아니라 우유 품질을 좌우하는 체세포 수를 실시간 측정해 통합 관리 시스템에 보내줍니다. 일단 아픈 소들을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발정 오는 소들 이제 눈으로 확인 안 하고 이제 그 티포시에서 확인 가능하고 유질 관련해서 체세포 수라든가 이런 거 관리가 조금 좋아지고요. 스마트 축사는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확산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영농 현장의 발전이 농촌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고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도내 ASF 의사 환축 발생 시 자체 진단이 가능해지며 야생 멧돼지 검사 등 예찰과 방역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초동 방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충남도 시험소는 2013년 구제역과 2015년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이번 지정까지 더해져 3대 재난성 가축전염병 모두를 자체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정 사례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 포천시가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50%씩 분담해 만 19세 이상 농민 1명당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천시는 최근 경기도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및 현장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제7회 완주 곶감축제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하고 오늘부터 운주농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곶감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완주 곶감축제는 매년 3만여 명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완주군은 올해 이상저온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감 생산량이 평년보다 40%가량 감소했다며 곶감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